모르겠어요. 주식하죠? 네, 하죠. 아, 저 종목 좀 추천해주세요. 추천받은 종목이 다 C8예요. 맨날 종목 추천만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종목 선정 멘토링 평생 해주는데 알려줄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로 함께 가봐요. 좋아요. 강현필님, 제 계좌가 지금 C8인데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오면 빨갛게 변할 수 있나요? 당연히 빨갛게 변할 수 있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이정윤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식은 3박자 투자법이죠. 제모, 차트, 정보 그런 과정을 쭉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3박자 투자법에 맞는 종목을 고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회사가 성장을 하고 차트도 정배열에 돌아서고 메인과 기간이 사들어가고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에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종목이 끝끝내는 내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러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당장 들어갈래요. 네이버에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검색을 해주시면 제일 첫 번째 저희 사이트가 떠요. 그것들을 참조를 하시고 그래도 내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실 때는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각각의 연구원분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보혜씨 왔어? 감동의 눈물이야. 누구세요? 아니 아까 막 나보러 잠깐 나와보라고 무슨 문제 생겼다 그래갖고 내 방에서 주식 분석하다가 방 밖으로 나갔더니 우리 밸런스 식구들이 이런 것도 막 만들어주고 그래 내가 아주 아까 감동받았잖아. 내가 진짜 이거 고등학교 수학여행 이후로 처음으로 이거를 받은 거야. 30년 만에. 그래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이거를 포스트잇에 쓰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썼을까? 강압적인 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히 잘 받았고요. 이게 뭐냐고요? 오늘은 아니지만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걸 집에 이따 가져갈 거고 그리고 또 선물도 받았어요. 제가 빨간색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빨간 운동화를 받았네요. 근데 이거 저는 막 이렇게 운동화를 막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운동화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잘 신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제 생일이 일요일이라서 미리 케이크하고 생일 축하한다는 카드까지 다 받아서 오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7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7월 한 달 동안 지수는 어땠는지, 시가총액 상위 그룹들은 어땠는지,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렇게 오늘 녹화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참고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목금은 저와 보혜씨가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밸런스 회사가 휴가예요. 회사가 쉽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은 아마도 만약에 찍어 놓은 게 있으면 편집해서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매일 하고 있는 이 마감 영상은 다음 주 월화수목금은 못 올리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커뮤니티에 장정 시황 정도는 시간이 되면은 쓸까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장정 시황 텔레그램으로 받아보셨던 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마감 시황 때 보혜씨 목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장정 시황 봤던 분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한번 월화수목금 중에 이렇게 심심할 때 들어오시면 제가 시황을 올렸으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마감 영상 찍기 전에 지원 공고 모집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무슨 모집이냐면 부자학교 모집입니다. 제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한 2년 좀 넘었던 2년 반 정도 전이에요. 2019년 8월 이쯤이었으니까 거의 3년 다 됐네요. 2년 반 3년 전쯤에 부자학교 1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되게 이게 인기가 좋아서 2기, 3기까지 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지금 거의 1년 반 부자학교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빨리 부자학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끝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코로나가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참 생각 없는 애야 걔도 끝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기는 좀 새로운 시도로 이번에 하려고요. 줌을 이용해서 부자학교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모집 광고 영상 보시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슈퍼개미한테 부자 공부 같이 받아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료예요. 무료. 저는 유료를 막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유료는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또 댓글에 막 뭐라 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설명 잘 해줬으면 여러분들이 또 유료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 그거는 알아서 찾아보시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나 뭐 이런 거 알아서 찾아보시고 어쨌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자학교 4기 모집은 무료 교육이니까 마음에 좀 담아두셨던 분들 나 4기 언제 할지 모르지만 하고 싶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올라갈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끝났습니다. 끝! 이제 우리나라 남자 양궁 단체전 그 3인방 3분이 막 그 결승전에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이 3명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선수가 있어요. 40대. 근데 그분이 9점 이상의 점수를 쏘면은 우리가 금메달을 따는데 와, 정말 딱 하고 딱 쐈는데 관역에 도착하기 전에 쏘자마자 끝! 이게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소리까지. 나중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그 끝이라고 한 거 맞죠? 왜 끝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대답이 40이 넘었으니까 20년 이상 했을 거 아니에요. 이 활시를 떠나서 딱 놨을 때 느낌이 온답니다. 이게 10점짜리인지 아닌지. 근데 딱 쐈을 때 10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끝 했는데 정말 10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한음절 끝. 이 영상이 탄생한 건데요. 오늘 끝이네요. 뭐가 끝이에요? 7월달 장이 끝입니다. 주식을 하면은 매일 장이 하루하루 매일 끝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끝나고 한 달에 한 번씩 마감일날 끝나죠. 그래서 저한테는 오늘이 7월이 마지막 날이나 다름없어요. 거래일수로 마지막 날이니까. 8월 1일이 일요일인데 저한테는 8월의 첫날은 다음 주 월요일 8월 2일이에요. 이게 주식하는 사람의 개념인데 오늘은 이제 7월이 끝났죠.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겠습니다. 제가 장중시장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8개월 양선이 끝났습니다. 그런 끝의 의미도 있네요. 오늘 8개월 월봉상 양선이 끝났고 9개월째 음선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식을 하는데요. 오늘 현재의 차트로 음선 나온 차트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나쁜 겁니다. 왜? 8개월 동안 양선이 나왔던 건 상승 추세의 힘이었거든요. 올랐어? 이번 달 또 오르겠다. 또 오르겠다. 근데 8개월 만에 9개월 만에 조정이 나왔어? 그러면 야 8월 달도 조정이겠다. 이게 그냥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근데 조정이 얼마나 깊은 조정은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흘러내리는 8월 달 한 달 흘러내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좋은 장세라고 요즘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7월의 월봉은 음선 나왔다. 코스닥은 양선이긴 하지만 상승의 봉이 거의 없는 그냥 십자형 양선 정도예요. 그래서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8월달에 약간 조정을 예견하는 차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그렇고요. 거래소 지수가 한 달 동안 2.86%가 빠졌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삼성전자는 이번 한 달 동안 2.73, 2.8, 2.7 똑같죠. 삼성전자는 딱 거래소 지수만큼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와 훨씬 많이 빠졌네. SK하이닉스는 7월 달에 지수보다 훨씬 약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추세론자들은 SK하이닉스를 8월 달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지수보다 약한 애니까. 근데 역추세론자들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싸졌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추세론자인가? 역추세론자인가? 나는 상승 추세의 비싼 종목을 사는 사람인가? 하락 추세의 싼 종목을 사는 사람인가? 상승 추세의 비싼 종목을 사는 사람이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엔 삼성전자를 사시면 돼요. 반면에 싼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떨어진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SK하이닉스를 사시면 돼요. 그러게 차트 공부의 핵심이에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차트에서 파악을 하면 됩니다. 네이버는 거래소 지수 2.8 빠질 동안 이번 달에 3.8이 올랐습니다. 지수보다 강했죠. 여전히 강하네요. 지수보다. 카카오는 지난달까지는 지수보다 엄청 강했어요. 지난달 한 달 동안 30%가 올랐는데 이번 달 9%가 빠졌죠. 이번 달 현재는 카카오는 지수보다 약한 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G화학은 지수 정도, 지수보다 조금 강했거나 지수 정도. 마이너스긴 한데 지수보단 덜 빠졌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수보다 강하게 한 달을 마감했어요. 5% 올랐으니까. 7월 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성공한 거죠. 지수는 빠졌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랐잖아요. 7월 달에 네이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지수는 빠졌는데 네이버는 올랐잖아요. 7월 달에 SK하이닉스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지수는 2% 빠졌는데 2.8 빠졌는데 SK하이닉스는 10% 빠졌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 SDI는
지수보다 셌죠? 플러스 넣습니다. 지수보다 센 정도가 아니고 삼성 SDI는 2차전지 3대장 중에 가장 셌습니다. 언제? 7월달 한 달 동안. 현대차는 지수보다 약했네요. 8% 떨어졌네요. 지수보다 많이 약했습니다. 그럼 기아차는? 기아차도 6% 떨어졌으니까 현대차보단 강했지만 지수보다 약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수보다 약했고 같은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약했습니다. 포스코는 5%가 올랐으니까 지수보다 강했던, 철강업종은 지수보다 강했던 종목입니다. LG전자는 원래 지수보다 강했었는데 오늘 5%가 빠지면서 지수보다 약한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SK텔레콤은 5%가 빠졌으니까 지수보다 좀 더 많이 빠진 종목이 되겠습니다. KB금융 8% 빠졌으니까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금융주들은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NC소프트 살짝 플러스가 났네요. 지수보다 살짝 강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대형주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업종이 지수보다 강했었는지 또 그 업종에 포함되는 대형주가 지수보다 강했었는지 약했었는지를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상승 추세론자, 추세 매매자라면 강했던 업종에서 종목을 찾으시면 되고요. 내가 역추세 매매자, 떨어진 종목 좋아하는 역추세 매매자라면 떨어진 업종에서 종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7월 한 달 마감 끝내고 여러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해야 될 일이에요. 어느 업종이 지수보다 강했을까? 어느 업종이 지수보다 약했을까?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제가 매일매일 상승률 상위 종목 말씀드리잖아요. 상한가가 뭐가 있고, 20% 오른 게 뭐가 있고. 근데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보세요. 기준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 기준일이 6월 30일부터 7월 30일 오늘까지. 한 달 동안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종목을 보는 거예요. 자,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종목은 세종메디칼이 있네요. 그럼 세종메디칼 왜 올랐는데? 최대 주주가 변경됐대요. 그럼 세종메디칼과 관련된 종목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어떤 종목이 최대 주주 변경됐다 그러면 관심 가질 필요는 있겠죠. 최대 주주가 변경돼서 한 달 동안 최고 상승이 나왔으니까. 자, 2등은 에코프로 HN이래요. 에코프로 HN은 왜 올랐는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신규 상장주 종목 중에 ESG 관련주, 미래상장 산업이죠. 그리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려 300% 무상증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무상증자, 그것도 100%도 200%도 아니고 300%, 400% 무상증자가 나오면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기업 가치 분석상으로 무상증자는 사실 그 기업의 가치에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3박자 분석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업 가치에는 영향 없는데 에코프로 H에는 기업 가치에 영향이 없는데 무상증자 재료 때문에 크게 올랐고요. 또 하나는 재료가치, 무상증자 재료가치 때문에 올랐고 또 하나는 미래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신규상장주에서 미래성장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신규상장주에서 미래성장산업을 7월 달에 정확히 에코프로 HM을 꼽았거든요. 프리미엄 회원님들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2,000 종목 중에 2등, 1,000명 중에 1등.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1,000명 중에 1등이면 하버드 대학. 근데 7월달 한 달 동안 2,000 종목 중에 2등, 1,000 종목 중에 1등을 한 종목을 누가 잡았다고요? 이정윤 세분 다 잡았다고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댓글했다가 뭐 아야 너 그랬어 잘났냐? 아유 잘났다고. 2,000 종목 중에 2등 잡았으면 잘난 거 아니에요? 물론 겸손하게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겸손하게. 아니 속으로는 아싸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잘난 사람도 보면 겉으로는 다 운이 좋았습니다. 돌아서서 맞췄어 뭐 이러고 있습니다. 자, C랩은 뭐죠? C랩도 이게 차트는 길어 보여도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고요. 신규 상장주 중에서 약간 자율주행 쪽, 역시 미래산업 쪽이고요. 이렇게 쭉 보면은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주였죠. 이것도 상승률이 높았고 에코프로가 올랐던 이유는 에코프로 HN 또는 에코프로 BM이 워낙 좋았죠. 그럼 거기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이 좋으면 에코프로가 좋아? 사업회사가 지주회사가 그래도 관련이 있구나. 이 세무사는 야 사업회사 사 차라리. 맞죠? 사업회사가 많이 올랐죠. 하지만 사업회사가 정말 많이 오르면 지주회사도 움직인다. 그걸 우리는 에코프로를 보고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코스모신 소재. 제가 계속 그랬죠. 2차전지 3대장보다 2차전지 중간보스 3인방. 2차전지 3대장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중간보스 3인방은 에코프로 BM, LNF, 첨보. 걔네들이 점점 좋아졌다는 얘기는 그 아래 시가총액 1조짜리 5천억짜리 이렇게 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코스모 신소재가 당첨됐던 거죠. 코스모 신소재는 역시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상승해서 오딘이 워낙 히트를 하기 때문이었고,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 게임즈 중에서 글로벌 대작을 낼 수 있을 만한 오딘과 같은 그런 게임을 낼 만한 회사들이 출시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 이런 거 체크하는 것도 스케줄 매매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노뎁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자이언트 스텝도 신규 상장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뜻이었습니다. 효성첨단 소재 아직도 살아있죠. 효성첨단 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 TNC 이 효성그룹의 기업 분할 종목들, 기업 분할 공부할 땐 걔네들을 꼭 공부해라. 이 말씀 여러 번 드렸고요. 에코프로 BM이 여기 있네요. 에코프로 BM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 작년 거의 5월에 성장주, 7월에 올해 말고 올해의 5월, 올해의 7월 말고 작년에 5월 성장주, 7월 성장주, 8월 성장주 막 했던 종목이에요. 거짓말 말라고 찾아봐. 심지어 작년에는 종목도 있었을 텐데. 바이브 컴퍼니도 있네요. 바이브 컴퍼니 역시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AI 관련 주면서 2대 주주가 카카오인 그런 관련 있는 것들 여러분 좀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제가 한 달이 마감한 그야말로 자신 있는 끝, 양궁 선수가 금메달 딸 때 쏘자마자 끝, 주식 투자 전문가로서 끝을 외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한 달 마감하고 이 정도는 봐야 된다. 지수가 한 달 동안 어땠어? 8개월 동안 양선이었는데 9개월째 음선이었어. 그걸 뽑아낼 줄 알아야 되고요. 뽑아내고 끝내면 안 되죠. 그럼 8월달 좀 조정받을 수도 있겠다. 확률은 좀 높아졌네. 이 정도까지는 예측을 해야 되고요. 업종별로는 어땠어? 시가총액 상위 대장주를 보면 돼요. 그래서 지수는 거래소 지수는 7월 한 달 동안 2.8% 빠졌는데 그거보다 더 빠진 애들 SK하이닉스 10% 빠지고 뭐는 몇 퍼센트 빠지고 그걸 얘는 더 약했네. 그러면 2.8% 빠졌는데 올라갔던 애들 삼성 SDI는 5% 오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5% 오르고 네이버도 4% 오르고 얘는 더 강했네. 강했던 애들 약했던 애들을 구분 지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싼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약했던 애 사면 되고 내가 비싼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강했던 애 사면 되고 근데 지금 대형주가 안 가는 장이니까 대형주를 사지 말고 그 대형주의 하위 애들을 사면 돼요. 자,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뭘 공부하라고요? 한 달 동안 상승률을 보면서 1등은 얘네? 근데 세종메디칼은 대주주 바뀌어갖고 올랐는데 파생되는 종목이 없어. 에코프로 HN을 보니까 파생되는 애들이 있어. 뭐예요? 신규 상장 미래산업 또는 에코프로. 근데 실제로 에코프로도 올랐고 신규 상장 미래산업도 올랐어.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종목 선정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는 하나는 다음 주 월화수목금은 마감 영상은 못 올릴 확률이 높지만 미리 녹화했던 게 혹시 올라가거나 또는 커뮤니티에 장중시황으로 이렇게 좀 글을 한번 올릴까 생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학교 4개를 드디어 모집합니다. 모집 영상 올라갈 테니까 거기에 댓글 달아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모집 영상에 이메일 주소 다 써 있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부자가 되고 싶다. 꼭 이세무사한테 부자 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영상 참고하셔갖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7월도 끝났고 생일 선물도 받았고 넷째 줄까지 노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백조님, 흑조님이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둘 다 백조라고 해야겠다. 왜냐면 여기 하얀색이 있어. 여기도 하얀색이 있어. 우리 둘 다 백조님. 자,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지 알면 돼. G는 소득 성장률, R은 투자 수익률, 재테크는 이세무사. 세무사 빰빰빰.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이정훈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세무사입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 11시입니다. 며칠 동안 말씀드렸는데 7월의 거래소 봉의 형태는 현재까지 음봉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 연속 양봉에서 9개월 만에 음봉 전환하는데요. 오늘 마감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거의 확실해졌네요. 코스닥은 아직까지 양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거래소 마이너스 0.88%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88% 하락으로 제가 아무리 팔자를 좋아해도 오늘 하락률의 팔자는 좋지 않네요. 거래소 대형주는 거의 다 하락 중입니다. 시총 32건 안에 소폭이라도 플러스를 내고 있는 종목은 LG화학, 포스코, SK아이테크놀로지 3종목뿐이네요. 지수 대비 하락률이 큰 종목들은 LG전자, HMM, 두산중공업 등이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황은 비슷하긴 하지만 눈에 띄는 종목들로 2차전지 중간보스 3인방을 들 수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세 종목 모두 동반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퀀타 매트릭스 한 종목 상한가에 탑 30이 5%대 상승률이니 개별 종목 상승률이 매우 좋지 않은 하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로 먹을 것 없는 7월의 마지막 날이니 보수적으로 장 마감까지 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더위로 많이 지치는 요즘이네요. 다행스럽게 지칠 때쯤 휴가를 갖게 되었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와서 좀 더 기운차고 냉철한 시험과 방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끝! 양궁 오진혁 선수의 자신감 찬 목소리로 모두의 성공투자 화이팅!